우리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국민 피해가 막대하죠. 예. 예.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계좌 개설에 필요한 비대면 실명 확인 증표라는 게 실제 신분증 촬영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면은 직접 한번 은행 계좌 개설 시도해 봤는데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이 인쇄된 종이를 찍었는데도 이 계좌 개설이 됩니다. 이렇게 복사지로 계좌 개설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겁니까? 신분증 원본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종이에 복사한 신분증으로 혹은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하는 거는 다 정상이 아니게 되죠. 저희가 직접 한번 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여튼 정상이 아니에요. 그 신분증 진위 판정 기술과 시스템은 상용화된 지 오래된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왜냐면은 우리 이 돈이나 신분증 같은 거 보면은 이 고선명 홀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원본과 복사본은 명백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기술들은 아마 이런 게 한 1990년대 후반부터 다 도입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감원은 이런 막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 기술의 상용화 자체를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어쨌든 그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 피해를 막으려면 이런 기술 이런 걸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되고 이런 좀 적용을 또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좀 책임을 좀 방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초에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신분증 사본과 계좌 정보가 탈취돼가지고 2억 3천만 원의 범죄 피해를 본 81살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셨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 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융당국이 규정한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신분증이 아니라 신분증이 찍힌 사진이나 이런 인쇄된 걸 가지고 했다라면은 제대로 된 원칙과 규정대로 신분증 검증을 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쨌든 신분증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높다는 거에 대한 말씀은 공감하고 나머지 여러 단계 보안 절차와 관련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 보이스피싱이 그 신분증 사본과 계좌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돈을 어르신 돈을 2억 3천만 원을 강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용된 게 신분증 그 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규정대로 한 겁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범죄 피해 발생에 대해서 은행도 어느 정도 규칙 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신분증 원본 이외에도 예를 들어 이러한 성공 확인이라든가 이제 개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취하고 있는 건 압니다만 은행도 조금 더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아까 처음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복사본이라든지 사진 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 같은 경우도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걸 제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에 잘 안 지켜진 겁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PPT 띄워주세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이걸 한번 보세요. 사건이 생겼는데 고객님의 사고 발생 시간이 당행 모니터링 운영 시간 이후로 그래서 피해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PPT 좀 띄워주세요. 네, 쭉 띄웠군요. 예. 이거를 보면은 80대 어르신이 새벽에 갑자기 수억 원 계좌를 해지하고 수천만 원을 대출하고 수십 번이나 송금을 하는 건 명백한 이상거래입니다. 근데 이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감지했어도 직원이 출근한 아침 9시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거래라고 감지가 돼서 그때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출근한 다음에 이거를 보겠다. 그래서 은행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답변인가요? 어떻어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소를 도둑맞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9월 29일에 종합대책 발표했는데 종감 전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다시 한번 좀 발표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지난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정이라든가 비대면 복인 확인 강화 절차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작성을 해서 종감 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신분증 원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23년 말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하셨어요. 그 외 오픈 뱅킹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도 발표를 하셨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비대면 방식 실명 확인을 허용한 게 2015년입니다. 오픈 뱅킹을 전면 시행한 게 2019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일단 비대면 신분 확인부터 도입을 한 겁니다. 확실한 안전대책 적용을 무려 8년이나 방기한 것 아니냐. 금융강도원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이런 범죄자들로부터 지키는데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제 점점 다만 이제 가해자들, 범죄자들의 수법도 이제 고도화되는 점들에 있어서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대응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어떤 발생 가능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미리 국리가 필요하다는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